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양시 신문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고양시 아파트 서울 시민 원정 매수 경기도서 1순위라고 이런 기사가 이병우 기자님께서 이제 기사를 갖다 쓰셨는데, 어, 제가 이걸 한번 보다 보니까, 제가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에 한번 이야기를 드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짤막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서울에서 말 그대로 이제 서울에서 고양시라든지 남양주, 의정부, 용인 이렇게 이제 1, 2, 3, 4등으로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서울 외에 아파트 매입 지역, 최다 지역 10곳 중에 뭐 고양시가 1등으로 지금 뽑혔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 인접해 있으면서 서울 접근성이라든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뭐 아파트라든지 기타인 집값 가격이 좀 저렴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이제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런 자료를 갖다가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고양시가 1858건, 그리고 남양주시가 1758건인데, 이게 이제 2021년 1월부터 상반기라고 하는 게 6월 30일까지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고양시, 특히 이제 덕양구 쪽이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양시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에가 더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고양시로 넘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창릉 3기 신도시라든지 또 고양시가 또 특례시가 되는 이런 이유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또 드립니다. 구별로 이제 살펴보면 2020년도 하반기 때는 덕양구가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2021년 상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일산 서구하고 이제 덕양구가 비슷비슷하게 됐는데, 아마 일산 서구는 킨텍스 때문에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덕양구가 일산 동구라든지 서구에 비해서 서울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매수를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고양시에 상반기에 매매되는 이제 아파트 4채 중에 한 채는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셈이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은 안 사셨을까? 또 사셨겠죠. 이제 그런 부분은 경기도 타 지역 거주자가 고양시 아파트 매입한 비율도 한 23%, 고양시 거주자가 아파트를 매입한 비율은 40.5%로 해서 실제적으로 고양시에 거주하셨던 분들이 더 매입을 더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표로 보시게 되면 고양시 거주자분들이 더 많이, 월등히 더 많이 매수를 하셨죠. 이 지금 표가 좀 잘못됐는데 2021년 상반기인데, 이제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서도 많이 넘어오지만 고양시에 전세로 사셨던 분들이 이제 늦더라도 좀 늦었던 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고양시 아파트를 매수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 지표가 더 재밌어요. 최근 10년간의 서울시 거주자의 고양시 아파트 매입 건수를 갖다 보시게 되면, 보시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2011년도는 2873건이잖아요. 그런데 2020년도가 6187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21년 상반기가 아직 이제 2021년 하반기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가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거주하셨던 분들도 이제 고양시 아파트를 매입을 했지만, 또 반대로 고양시에 거주하셨던 분들도 말 그대로 이제 또 사셨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서울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 가운데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은 데다가 교통과 개발 호재, 특히 뭐 GTX-A도 그렇고 대국 수서선도 그렇고 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도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호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상승 잠재력이 가장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올 하반기에도 고양시는 전체적으로 우상향을 할 것 같고요.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오를 여지가 많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이제 보게 되면 정말 뭐 30대가 매입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40대, 50대, 60대 순인데,
20대도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20대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거의 30대가 거의 주 타켓이었고요. 이런 부분을 보아도 이제 고양시의 아파트를 많은 분들이 이제 선호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감자스마일이 3년 전, 2년 전, 뭐 4년 전에도 여기에 그렇게 앞으로 좋아진다고 이야기를 많이 드렸지만 그래도 뭐 여기 계시는 분들,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아파트 값이 비싸다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경기도 하남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뭐 남양주 다산이라든지 광교 신도시라든지 이런 데를 한번 가봐서 한번 직접 임장을 한번 해보시다라는 말씀을 제가 강하게 드렸었는데 그런 데를 좀 다녀오셨던 분들은 뭐 제 이야기에 좀 귀를 많이 기울여서 이제 내 집 마련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고양시 신청사 관련해 가지고 이제 다들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는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 신청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국제 설계 공모까지 되는 건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거 알게 돼서 짤막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설계비가 10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요. 고양시 신청사는 지금 건립이 예정되어 있는데 국제 설계 공모를 이달 18일 날 착수를 해서 올해 12월 13일 날 최종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들 이제 뭐 대곡이나 이제 기존에 있는 주교동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됐는데 이제 주교동으로 결정이 됐고요. 총 사업비 2,950억으로 이중 공사비가 2,000억, 설계비가 100억인데 나머지는 토지보상비와 감리비대에 들어가는데 이제 당선작을 토대로 해서 2022년에 기본 실시 설계 들어가고 2023년 3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은 이 지역인데 제가 조금 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인구 20만 명 시절에 83년에 군청사로 지어졌던 고양시청이 이제 인근 주교 제1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전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자스마일을 기쁘게 생각하고 또 고양시에 계시는 분들도 다들 힘을 모아서 신청사 건립이 조속하게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을 듯 하고요. 2026년 2월 입주를 목표로 이제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이제 고양시청 블로그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40여 년 만에 청사 이전, 고양시청 신청사를 묻다라고 해서 이제 고양시청 블로그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또 공교롭게 또 고양 특례시가 확정이 됐고요. 작년에. 그래서 또 내년에 고양 특례시가 정식적으로 이제 100만 대도시입니다. 100만 대도시에 이제 청사 규모가 작아도 너무너무 작고 이거는 아직 뭐 일반 그 중소도시에 있는 시청보다도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불편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힘을 모아서 고양 특례시도 지금 확정됐고 또 신청사도 이제 건립이 되다 보니까 고양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말 신도시가 메가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신청사 제한방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네요. 신청사 제한방 운영 중인 고양시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8만 고양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니까 이런 것들을 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제 설계 공모를 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시청이 또 특례시청, 고양시청 110만이 또 넘어갈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창릉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거의 정말 130만도 아마 경기도에서 가장 큰 신도시, 가장 큰 도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께서 이제 카페에 이제 이걸 올려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갖다가 보니까 조감도가 되어 있고 뒤에 보시면 이제 고양시청 신청사 위치를 지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보게 되면 아직 이제 설계를 아직 뭐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부지 크기가 450에서 이제 세로가 250 정도 되고 본관은 성나초등학교 맞은편에 자리 잡고 어울림누리에서 보면 약 22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지금 이제 국제 설계 공모를 해서 이제 들어올 텐데 이제 감자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 국제 설계 공모를 참 잘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국제설계 공모를 통해 가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당선작을 토대로 이제 뭐 개인도 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도 이제 이런 설계 공모를 할 텐데, 조금 빨리 발표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당선작이 조금 늦어지네요. 12월 13일 날 최종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기다려서 또 가장 좋은 설계가 나왔으면 하고요. 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또 시청이 이전을 하게 되면 고양시에 또 한 단계 도약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창릉의 3기 신도시도 또 빨리 진행이 될 듯 하고요. 또 원당 뉴타운도 또 많이 또 조금 더 속도가 좀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고양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오늘 아무튼 뭐 감사스마일이 이제 삼성벨트에 국한되지 않고요. 조금 더 좀 크게, 일단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까 제 그 방송이 이제 삼성 쪽으로 너무 국한돼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삼성 쪽으로 국한되지 않고 고양시 전체적으로 또 이런 이야기들, 또 새로운 소식들이 있으면 물론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방송에다가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또 편한 시간대에 또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고양시 신청사 건립이라든지 또 서울에서 가장 많이 아파트라든지 집을 갖다 매수하러 고양시로 많이 또 넘어온 또 간략한 또 제가 또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신 분들이라도, 아니면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신 분들이 또 창릉 3기 신도시도 많이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또 저도 이제 창릉 3기 신도시에 관련해가지고 또 많은 또 이야기를 또 해드릴 거고요. 또 제가, 제 방송 채널이, 조금이나마 또 유익했으면, 또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감사스마일은 또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부동산 현장에서 또 실제적으로 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또 해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스마일을 좀 기쁘게 하고 춤을 추게 합니다. 아무튼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다 구독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작 또 제가 구독자세요라고 이제 물어보시면 또 아니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 2번 누르면 취소되니까 구독 1번만 눌러주시고요. 또 알림 설정이 또 너무 또 싫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또 제 영상 보시고 또 너무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스킵해서 또 보시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꾸준하게 고양시라든지 또 이쪽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 쪽에 있는 부동산 이야기들을, 제가 말 그대로 제 방송이 부동산 이야기잖아요.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을 사심 없이 이야기 드릴 수 있는 방송이 되기를 기원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또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이 또 휴가를 또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또 광복절 연휴 휴가 잘 보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무튼 고맙습니다.